처음에 못 모를 때는 내가 병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과의 모든 것 3분 만에 알려주마.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 정확히 알려주마.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자, 첫 번째 질문. 그냥 우울한 느낌과 우울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단순 우울감은 누구나 느끼는 건데 솔직히 안 느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이틀 비 오는 날, 반나절 정도 비 오는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우울감, 그리고 장마 기간 2주 연속 계속 비 오는 날, 이거를 우울증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건데요. 오동생님 좀 9가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것, 그리고 대부분 영역에서 흥미의 감소를 보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주된 증상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지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의 변화, 식욕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수면의 변화, 과수면 또는 불면,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체, 쉽게 말하자면은 안절부절 못하는 거나 늘어지거나, 피로, 그리고 에너지의 고갈,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고요. 또 무가치감을 느끼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집중이 안 되고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것,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자살 사고를 갖거나 반복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9가지의 진단 기준 중 5가지 이상, 이런 모습들이 거의 매일,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안 많죠. 전체 유병률은 10%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기간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런 진단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은 주요 우울 장애라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되죠. 이런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내리려면 아까 저희 얘기한 모습들 때문에 그분의 사회적인 기능, 직업적인 기능에 꽤 유의미한 손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회사원들은 업무 능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학생들이라면 갑자기 성적, 학점이 뚝 떨어지고 확연한 변화가 생겨요. 사람들이랑 약속도 안 잡고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주요 우울 장애를 진단할 정도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사람들도 너 정말 평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라고 느낄 정도가 되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주요 우울증, 기분 부전 장애, 초우울증 어떻게 다른가요? 네, 주요 우울 장애는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게 주요 우울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살면서 한 차례만 있어도 이 사람은 주요 우울 장애를 알았구나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재발하면 다음에 또 재발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거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죠. 거기에 나왔던 질병인 이 지속성 우울 장애하고 똑같은 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주요 우울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한 우울감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진단 기준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냥 가볍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울감이 있되 주요 우울 장애 기준 중에 2가지만 추가로 만족을 하면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주요 우울 장애가 2주의 기간이 있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2년 정도는 이런 상태가 쭉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2년 중에 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면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만성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한 계속해서 우울했던 것 같은데 기분의 점수가 최악 0점, 1점 정도는 아니지만 한 3점을 넘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 그거에 바로 이런 기분 부전 장애,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벌써 이제 거의 한 3분 됐을 것 같은데 네, 저 오늘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도 그냥 망한 걸로 하고요. 조만간 5분 시리즈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우울증, 지속성 우울장애 이런 경우는 우울하다가 기분이 이렇게 깔려 있다가 중간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정도로 올라오고 그냥 끝나는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올라가 버리는 경우, 그게 이제 조울증인데요. 그렇죠. 이상할 정도로 기분이 들뜨거나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혹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하루에 1-2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고 말도 빨라지고 머리가 핑핑 돌아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도 크게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바로 조증, 그리고 이런 기간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조증 사파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입원 치료까지 필요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조증 에피소드. 근데 입원 치료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얘가 평소랑 다르게 에너지가 좀 넘치고 많이 들떴구나라고 느껴지면 경조증이라고 하고요. 경조증은 4일 이상만 지속돼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조증이 살면서 한 차례라도 나오면은 1형 양극성 장애, 1형 조울증을 진단 내릴 수 있고 경조증만 반복돼서 있으면 제2형 양극성 장애를 진단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우울한 기간만 있어서 환자분도 그리고 의사도 우울증이시군요 라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조증이 나와서 진단이 조울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어차피 늦은 김에 좀 덧붙이자면은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너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예. 약을 쓰고 원래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좋아지면 되게 최소용량 이걸 한 1, 2주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것 같고 다 나은 것 같고 해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처음에 못 모를 때는 내가 병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 큰일 좋지 났구나. 않은데 기분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뜨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장애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지속되는 우울감의 원인에는 단순히 기분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갑상선 호르몬 같은 어떤 신체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물질이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이런 진단 기준에 맞춰가지고 진단을 해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진료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기분 장애를 구분해서 나눈 이유는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음번 이 3분 아니죠? 3분이라고 말하는 게 좀 눈치가 없네요. 네네네. 5분 시리즈에서는 그 각각의 기분 장애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